안녕하십니까, 전학타입니다. 2025년 신년 들어서 부업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했을 때 부업으로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블로그거든요. 블로그 관련해서 과연 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찾아봤는데 다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른 분들 오래 하신 분들에 비해서 5년 10년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정도 꾸준히 하루도 안 쉬고 일일 포스팅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인플루언서를 달고 오프라인 강의까지 몇 번 해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 정도 이 10가지가 다 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노력했을 때 그 선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블로그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게 돈이 될까?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물론 그냥 순수하게 정말 내가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업의 개념으로 많이들 시작을 하겠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이웃들도 많이 보고 댓글도 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도 제법 많이 만났는데 그런 것들까지 한번 오늘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무조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 애드포스트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광고를 글 속에 삽입을 자동으로 하고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광고비를 어느 정도 블로거들한테 주는데, 애드포스트는 격차가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1,000원 이상 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와줘야지 그 조회수에 따른 클릭률도 나오고 애드포스트 광고비가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글을 좀 쓰고 포스팅도 한 100개 정도 된다 했을 때 신청을 하면 대부분 승인은 나요. 승인이 나고 계속 글을 써도 하루에 2원, 3원, 10원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은 500원, 1000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 0.001%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뿐이고, 그렇게 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많이 깔려 있어야 돼요. 글도 제가 봤을 때 한 1,000개, 2,000개 이상은 되어야 되고 2015년도 이전에 만든 최적 블로그여야 되고, 아니면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달아서 홈페이지 첫 번째 네이버 들어갔을 때 홈피드에 노출이 돼야 된다. 그런 홈피드 노출 조건도 맞아야 되고, 다른 주제들 중에서도 경제가 주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 주제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생활 건강, 육아, 리빙, IT, 경제 이런 식으로 애드포스트 단가가 있는 주제들의 글을 꾸준히 쓰면서 일 방문자가 몇만 이상 나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우리처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목표를 한 2, 3천 이렇게 일방문자를 잡더라도 애드포스트 하루에 5천 원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한 몇만 원 정도는 쌓이기 때문에 애드포스트는 어차피 100% 받는 거긴 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준다. 두 번째는 체험단입니다. 체험단. 체험단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청을 해서 맛집을 다녀온다거나 그 대가로 글을 쓰는 거죠. 아니면 숙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용실을 가든지 헬스장도 되고 네일 아트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뭔가 체험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글을 쓰는 거다. 체험단 중에서도 일부 포인트를 주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면 조회수가 정말 높게 나와서 레뷰에서 프리미어 신청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프리미어 체험단 중에서도 일부 포인트를 주는 데가 있고요.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하면 또 여기서 체험 플러스 원고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은 보통 조회수가 한 하루에 100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신청을 해서 잘 당첨이 되기 때문에 체험단은 꼭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저도 물론 1주에 하나씩 하고 있고요.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두세 개씩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자단인데, 그 기자단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떤 체험단이나 그런 상품들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거나, 체험단도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그 광고주한테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받아서 올리는 거는 절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 대신에 돈을 받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기자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도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자기가 웬만하면 직접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기자단이면은 한 건당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 합니다. 이런 것들도 티끌 모아 어차피 태산이다.
티끌 모아 티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5천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자단 같은 경우는 추천하진 않고, 그다음 네 번째가 전자책 판매입니다. 그 블로그를 하면서 만약에 경력도 좀 쌓였어요. 6개월, 1년 이상 지났고 내 글도 많이 쌓였고 뭐 일 방문자가 뭐 5천, 뭐 만 이렇게 많이 된다든지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전자책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전자책이라는 게 막상 보면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글 파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주제를 잡고 소제목으로 목차를 만들고 글을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꿀팁 같은 것들을 쭉 열심히 적어주면 PDF로 변환을 해주면 그게 전자책이에요. 전자책을 이제 판매하는 경로도 보통은 크몽이나 그런 사이트들에 많이 올리죠. 그 대신에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한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실제로 인플루언서 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또는 뭐 자기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 잘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잘 만든다. 그러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대행 관련해서도 크몽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글자를 뭐 대신 써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좀 블로그를 하면서 자기가 특출난 방면, 다른 사람이 귀찮아해서 잘 못하는 것들이나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 싶은 거는 전자책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의입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약간 난이도가 있죠. 이게 어느 정도로 내가 수준이 많이 올라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한두 명 이상, 5명, 10명 이상 한꺼번에 알려줄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예전부터 뭐 초보가 초보를 알려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먼저 했다 해서 똑같이 초보들을 알려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조금은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파고들어서 지식이 많이 쌓였으면 새로 배우려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빨리 전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를 좀 덜 겪게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설프게 강의를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도 다 있는데 강의비 책정이나 이런 것들 저도 처음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약간 무서웠어요. 이게 과연 내가 그 강의를 할 정도의 위치가 지금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강의실 섭외부터 해서 온라인은 제가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한번 만나서 도전을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절반 정도의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모임하면서 저는 그냥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같이 또 단톡방 만들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만약에 강의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자기 성향이 약간 그런 E 성향,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무턱대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모집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안 올 거란 말이죠. 자기가 그 브랜딩이 안 돼 있으면은 신청해도 별로 안 와요. 그래서 강의를 하기 전에 무료 웨비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본인의 이름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1대1 코칭입니다. 1대1 코칭. 이것도 강의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좀 전문적으로 한 명만 알려준다. 저도 이번 전도에 그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1대1도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약간 멘토식으로 해서, 물론 요즘에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한번 신청하면 한번 떨어져서 3개월 뒤에 또 재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좀 더 뚜렷하게 설정을 하고 본인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도 써야 되고 사진도 요즘엔 잘 찍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1대1 코칭도 강의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약간 부담도 적고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런 것들 뭐 전체 강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포함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면은 이거는 거의 강의팔이라고 욕먹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또는 내가 시간을 투자 대비 최소한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을 때 양심적인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3만 원, 많이 받을 때는 7만 원까지 받았는데 일단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자선기부한 거죠. 그래도 경험을 좀 많이 쌓았고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개선을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노리면 안 된다. 일곱 번째는 제휴 마케팅입니다. 이 제휴 마케팅이 돈이 꽤 많이 돼요. 그 많이 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가 잘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IT 같은 경우에는 제휴 마케팅을 한다면 어떤 걸 많이 할까요? 뭐 게임 쓰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혼자 하면 비싸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런 어필리에이트 사이트,
그다음 생활건강이나 리빙은 뭐 알리나 테무,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들 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행벌 같은 경우는 3시간 전 아니면 마이 리얼 트립 파트너 많이 있어요. 뭐 클룩도 있고 웬만한 해외 여행사의 홈페이지에는 파트너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아도 되고 내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상품을 판다. 그걸 클릭을 하면 클릭한 거에서 구매를 했을 시에 몇 퍼센트를 자기가 스스로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당하게 쓰면은 좋은데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자기네들 사이트를 벗어나면 좀 싫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쿠팡 파트너스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다른 어필리에이트도 무분별하게 많이 쓰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 글 몇 가지 쓰고 어필리에이트를 한두 개씩 섞어서 쓰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쿠팡 파트너스 작년에는 몇 번 누락을 또 많이 맞았다 해서 잘 안 하다가 이번 연도에 써봤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누락이 잘 됐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 대행이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대행. 내가 어느 정도 블로그를 조금 이제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블로그를 키워주는 거죠. 그게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신 대행을 해주겠다. 대행사를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점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 대행하고 싶은 업체를 잘 골라서 만약에 본인이 직접 대행을 해준다 하면은 뭐 한 달에 월급식으로 계속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다음 9번째는 스터디 모임을 만듭니다. 요거는 좀 할만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를 해서 만약에 1일 1포스팅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대신에 뭐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참가비를 일단 받죠. 3만원 아니면 5만원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 1일 1포스팅 성공을 하면은 뭐 소정의 상품을 준다거나 커피 기프티콘을 준다거나 뭐 5천원이나 만원을 환급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블로그 하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 괜찮습니다. 1일 1포스팅 모임은 정말 많이 하고 있고 1일 1포스팅 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 관련된 유료 스터디 모임도 있습니다. 서로만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친목 도모로 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그런 모임이 만약에 꾸준하게 이어지면은 오프라인으로도 실제로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 스터디 모임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빡센 데는 1일 3포 모임도 있어요. 하루에 포스팅 3개씩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 빡센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춰서 이제 골라 들어가는 거죠. 그런 스터디 모임을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제일 그나마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찾는 방법은 저는 스레드를 추천드립니다. 스레드에 들어가서 블로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가 정말 많아요. 거기서도 가끔씩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찾아보시고요. 그런 것들 좀 배운 다음에 나중에 내가 주도해서 정말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스터디 모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이 맨 마지막으로 그 오프라인을 연계한 본인만의 사업을 창출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본업이 되든 뭐 다른 업무가 있든 아니면 내가 뭐 갑자기 옷을 만들고 싶어, 옷을 팔고 싶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블로그를 이용을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과 연계를 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식당을 열어서 그 식당을 계속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식당 홍보를 하면서 체험단도 직접 모집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체험단 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난 이런 거 정말 중간에서 받아 먹는 거 다 싫고 본인이 직접 체험단을 중개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있고 식당에 가요. 만약에 식당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두세 명 정도 블로거들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홍보 비용으로 뭐 얼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그 자기 지역 주변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들어오면 이제 체험단 모집 직접 하는 거죠. 그게 뭐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스레드나 다른 SNS 활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체험단으로 한번 여기 오세요 라고 하고 보내주고 중간에서 조율만 잘해주면 수수료를 본인이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난이도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6개월 안에 그렇게 성장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글이 뭐 한 2, 30개 정도 됐는데 뭐 돈을 얼마 벌었습니다. 제가 포스팅 한 개 했는데 뭐 1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꾸준하게 1년 이상 최소한 해보고 그 중에서 뭔가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사업들이 있다.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싶으면은 거기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게 금액이 뭐 계속 벌릴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네이버도 로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대로 뭔가 자기가 고집을 해서 그대로 가면 또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벌써 클립 크리에이터 계속 3기까지 신청해서 활동하고 있죠. 영상도 계속 올려야 되고 만들어야 되죠. 홈피드 노출, 피드 메이커 선정해서 지금 되신 분들 조회수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운이 좋게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칩시다. 그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또 땡이 아니에요. 순위 경쟁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 핵심 키워드를 잡나, 상위 노출 어떻게 시키나 이런 거를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요즘에는 제가 2포 안 하면 거의 떨어집니다. 미친 거죠. 하루에 2포스팅 안 하면 떨어져요. 1일 1포만 하면 이제 그냥 떨어집니다. 순위가. 그래서 그런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한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본인의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장기간으로 바라보고, 제발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좀 길게 바라봐야 된다. 길게. 우리나라 항상 제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자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냄비 근성 좀 버리라고 하거든요. 뭐 좀만 했다 하면은 다 포기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뭐 네이버 안 되니까 또 뭐 티스토리 해볼까, 티스토리 안 되니까 워드프레스로 다 넘어가는데, 워드프레스도 이거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구글 블로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든 한 가지 플랫폼으로 도전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귀 얇아서 여러 개 이것저것 다 시도해서 망한 사람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꾸준하게 한 개를 뭔가 하면은 어쨌건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저 보세요. 지금 1월 달에 백수로 지금 한 달 놀았는데 전업 블로거 한다고 깝치는데 뭐 아직 번 거 없잖아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좀 해왔던 게 있고, 나중에 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조급함 가지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게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